2007년 8월 15일 새벽 강원도 양양해변. 클럽에서 만난 지 6시간 만에 함께 떠난 4명의 남녀. 그들은 해변 펜션에 도착했고 일출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그 후 4명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지갑, 차키까지 모두 남겨둔 채 15년 후 익명의 제보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미스터리박스에서는 여름밤에 사라진 4명의 진실을 밝힙니다. 2007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밤, 강원도 양양의 한 해변 펜션에서 4명의 젊은 남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만난 지 불과 6시간 내 함께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헌팅으로 만난 남녀가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4명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72시간 후 발견된 것은 텅 빈 펜션과 그들의 짐가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2022년 한 익명의 제보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미스터리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2007년 8월 14일 화요일 오후 8시경에 시작됩니다. 서울 홍대 앞의 한 클럽이었습니다. 당시 25세였던 김민준 씨와 27세였던 박재현 씨는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민준 씨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신입사원이었고 재현 씨는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광복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클럽에는 이지은 씨와 최수진 씨도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24세로 패션 잡지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진 씨는 23세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연휴를 맞아 스트레스를 풀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9시경 민준 씨와 재현 씨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씨와 수진 씨가 그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직장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오후 11시경 4사람은 이미 상당히 친해진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인데 어디 바다라도 갈까요? 지은 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재현 씨가 자신의 차가 있다며 양양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도 동의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8월 15일이 되었습니다. 4사람은 클럽을 나와 재현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소나타였습니다. 2005년식 중고차로 재현 씨가 1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12시 30분경 차는 서울을 빠져나가 동부간선도로로 향했습니다. 4사람 모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간간히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과자를 샀습니다. 새벽 2시경 차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은 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재현 씨가 운전을 하고 수진 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연휴 전날 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차는 양양 나들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현 씨는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재현 씨는 클럽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펜션을 예약해 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새벽 4시경 네 사람은 양양의 한 해변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펜션 이름은 바다향기였습니다. 2층짜리 단독 펜션으로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펜션 주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네 사람은 2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커플 단위로 나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와 지은 씨가 한 방을, 재현 씨와 수진 씨가 다른 방을 사용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네 사람은 짐을 풀고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경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해변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출을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펜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경 해변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은 씨의 디지털 카메라로 여러 장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경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던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펜션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오전 11시경 펜션 주인이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오후 12시였기 때문에 늦잠 자는 손님들을 깨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펜션 주인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젊은이들이 늦잠 자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체크아웃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습니다. 펜션 주인은 다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경 펜션 주인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개의 방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방, 지갑, 휴대폰, 심지어 차키까지 모두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펜션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양양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이것이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경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형사 4명과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펜션 전체를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2방 모두 창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둘째, 방 안에서 다툼이나 폭력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4사람의 신발이 모두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넷째, 휴대폰들은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해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사람이 새벽에 해변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경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펜션 주변 산과 도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경 경찰은 네 사람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양양에 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의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친구와 서울에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양양에 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현 씨와 수진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양양에 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8월 16일 목요일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펜션 주변 반경 5km 내를 전부 뒤졌습니다. 해안경비대도 동원되어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양 펜션에서 4명 집단 실종, 헌팅 후 함께 떠난 남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양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펜션을 찾아가 아들의 방을 봤습니다. 아들의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는 방 안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사진은 새벽 5시 45분에 촬영된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8월 18일 토요일 실종 3일째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펜션 주인을 상대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동선, 알리바이, 과거 전력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CCTV 기록에 따르면 그는 새벽 4시 30분 이후 1층 사무실에서 잠을 잤고 오전 11시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변의 다른 목격자들도 조사했습니다. 옆 펜션 주인, 근처 편의점 직원, 해변을 산책하던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8월 20일 월요일 경찰은 재현 씨의 차량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차는 펜션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렁크도 비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네 사람의 휴대폰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8월 14일 오후 10시경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내일 연락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8월 14일 오후 11시경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들 만났어. 잘생겼어. 크크 내일 바다 간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현 씨와 수진 씨의 휴대폰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모두 8월 15일 새벽 1시 이전에 마지막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8월 25일 실종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네 사람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확인 결과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9월이 되고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수색은 축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색팀을 꾸려 양양 일대를 뒤졌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들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재현 씨의 가족과 수진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8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완전히 미제로 종결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양경찰서에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2007년 8월 15일 새벽 양양의 한 폐가에서 수상한 남자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큰 가방 같은 것을 차에 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7시경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왜 15년이 지나서야 제보했을까요? 그는 당시에는 중요성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사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2007년 실종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때 목격한 것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보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폐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펜션에서 약 3km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6월 20일 경찰은 그 폐가를 방문했습니다. 15년이 지나 건물은 거의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폐가를 수색한 결과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건물 뒤편 땅속에서 낡은 가방 4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옷가지와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그것은 15년 전 실종된 4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폐가 주변을 전부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폐가에서 50m 떨어진 숲속에서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내 구의 유골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들은 민준 씨, 지은 씨, 재현 씨, 수진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사람 모두 두개골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5년 전의 기록을 다시 꺼내 검토했습니다. 제보자를 다시 소환해 자세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목격한 남자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키가 크고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검은색 봉고차를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007년 당시 양양 지역에 있었던 검은색 봉고차를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차량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의 소유자는 당시 42세였던 이모 씨였습니다. 그는 양양에서 소규모 건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당시 그는 폐가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 10일 경찰은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간암으로 투병하다 2017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경찰은 이모 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사람들을 찾아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한 동료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모 씨가 2007년 8월 중순경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큰일 하나 했다며 술을 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이모 씨가 당시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아 일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모 씨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7년 당시 펜션 바다향기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60대 남성은 고용된 관리인이었고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실소유주는 당시 50대였던 정모 씨였습니다. 그는 양양에서 여러 개의 펜션과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가였습니다. 8월 5일 경찰은 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현재 73세가 된 그는 서울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모 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의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월 15일 정모 씨는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2007년 8월 15일 새벽 펜션에 머물던 4명의 젊은이들이 실수로 그가 숨겨둔 불법 물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정모 씨는 당시 펜션을 마약 거래의 중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마약이 숨겨져 있었는데 4사람 중 1명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모 씨는 당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모 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새벽 6시 30분경 조직원 3명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던 4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모 씨는 4사람을 협박했습니다. 본 것을 잊으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까지 해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저항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조직원 중 1명이 둔기로 민준 씨를 가격했습니다. 민준 씨가 쓰러지자 나머지 3사람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들도 모두 살해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의 시신은 폐가 근처 숲속에 묻었습니다. 그들의 짐은 따로 폐가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짐은 따로 폐가에 숨겼습니다. 펜션에는 그들의 휴대폰과 일부 소지품만 남겨두어 마치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정모 씨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8월 20일
경찰은 폐가를 다시 정밀 조사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혹시 모를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폐가 내부를 루미놀 시약으로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바닥 여러 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 그 혈흔은 4명의 피해자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직원이었던 다른 사람들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씨는 이미 사망했지만 다른 2명의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현재 55세로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58세로 인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9월 1일 2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도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모 씨와 조직원 2명은 살인, 사체유기, 마약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모 씨는 무기징역, 조직원 2명은 각각 징역 25년과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우연히 자신들의 범죄를 목격한 무고한 젊은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15년 동안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끝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제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 씨와 수진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023년 4월 4명의 유골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각자의 고향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 추모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부산 가족 묘지에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묘비에 새겼습니다. 24세 밝은 미소가 영원히 남았습니다. 재현 씨와 수진 씨도 각자의 곳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팅이라는 가벼운 만남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자신의 행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명 모두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위치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알렸다면 수색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범죄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5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양양의 바다향기 펜션은 폐쇄되었습니다.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2007년 8월 이곳에서 젊음을 잃은 내 영혼을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유족들은 그곳을 찾습니다. 꽃을 놓고 묵념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끝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제보가 15년간의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유족들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미스터리 박스는 잊혀진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